자, 여러분, 오늘은 거시경제의 큰 파도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쾌활한 움직임을 보였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07%나 뛰어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고, 이는 비트코인 달러 가격이 2.17% 상승하는 데 긍정적인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가 0.63%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으니 당장이라도 파티를 벌여야 할 것 같지만 안전자산인 금마저 3.79%나 급등한 점은 글로벌 리스크 심리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됨을 시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11점, 극단적 공포 단계를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 비트코인은 1.68% 상승한 1억 300만 원대를 회복했고, 이더리움은 3.34% 급등하며 318만 원대에 안착, XRP 또한 0.79% 오르며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TX 배당금 이슈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등 거시경제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니 눈과 귀를 열고 지켜봐야 합니다. 월가 베테랑의 시선으로 볼 때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나 금시장의 움직임과 여전히 높은 공포지수는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일득일득게임즈 브리핑입니다. 일득일득게임즈, 오늘 업비트에서 54원에 거래되며 3.28%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평소보다 7배 넘게 폭증한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폭발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겠죠?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3% 넘게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약세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인 금 역시 크게 오르면서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복잡한 심리 속에서 YGG의 기술적 분석은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증과 OBV 지표의 상승은 큰 움직임을 예고하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 역사적 저점 대비 7% 위치에 있어 저평가 매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심리가 관찰됩니다. 17시간 전 코인마켓캡 뉴스에서는 YGG의 새로운 캐스팅 플랫폼 개발과 타 블록체인 확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기술적 약세 속에서 긍정적 뉴스, 바로 이런 게 시장의 딜레마죠. 이러한 심리전 속에서 단기 핵심 지지라인 51원과 1차 저항 라인 63원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SI 30.15 중립 이하 모멘텀을 스토캐스틱 K, D 지표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급등한 거래량만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상황이라 어느 한쪽으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득일득게임즈는 급증한 거래량과 긍정적인 글로벌 흐름, 그리고 프로젝트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는 매력적인 위치와 기술적 하락 우위가 공존하는 만큼 변동성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거래량 19위. 원래커넥트 브리핑입니다. 원래커넥트, 오늘 가격은 86원, 4.62% 상승으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차트를 냉정하게 보면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분석이 시선을 끄는군요. 거래량은 평소보다 무려 5.3배나 급증하면서 OBV 지표는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시세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인 역사적 저점 대비 16% 위치에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합니다. 나스닥이 무려 3.07%나 뛰어오르고 달러 인덱스는 0.63%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도 2.17% 상승했죠. 이런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커넥트의 지난 7일간 가격은 파키스탄 루피 기준 11% 하락했다는 뉴스도 있었으니 단기적 반등이 글로벌 훈풍 덕분인지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전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커넥트는 80원이라는 단기 핵심 지지 라인과 99원의 1차 저항 라인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RSI는 44.6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스토캐스틱은 K25.2, D13.4로 여전히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5시간 전 나온 가격 예측 뉴스도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WCT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이더리움, 옵티미즘, 솔라나를 넘어 더 많은 블록체인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긍정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커넥트는 현재 높은 변동성 속에서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는 저평가 구간에 있지만 기술적 분석은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반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듯 보이나 여전히 매물 소화 과정과 명확한 방향성 탐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은 급증하는 거래량과 OBV 지표가 시사하는 변동성 확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핵심 지지 및 저항 라인에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18위, 퀀텀 브리핑입니다. 퀀텀 차트를 보면 현재 1349원, 9.32% 상승으로 강렬한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5.7배나 급증하면서 매수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MACD 골든크로스까지 포착되었는데요. 나스닥이 3.07%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달러 인덱스마저 0.63% 약세를 보이며 코인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는 가운데 퀀텀도 그 흐름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7.3% 벌어지며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 언제든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OBV 지표는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알리고 있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단기 시나리오를 짚어보죠. 현재 RSI 45.8, 스토캐스틱 K 48.3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 1201원을 지켜낼지가 관건이며 1차 저항 라인은 1425원 부근입니다. MACD 골든크로스 덕분에 매수세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함께 보고 중기적으로 1에서 3개월 동안은 이 지지, 저항 구간에서 시장의 심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퀀텀은 5년 이상 상장된 코인으로 월봉 기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 역사적 저점 대비 16% 위치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 월봉 주요 지지선인 5,530원 부근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시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5년 흐름 속에서 현재 위치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점 강조하면서 퀀텀 섹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래량 17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롬바드 차트를 보면 현재 535원, 2.19% 하락세인데요. 기술적 분석은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고 있지만 RSI 1.6, 스토캐스틱 K 0.7로 명백한 과매도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182.9%로 크게 확장된 걸 보면 지금 변동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07%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 약세는 비트코인에 우호적이죠. 안전자산인 금마저 치솟으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런 환경은 롬바드와 같은 코인에 대한 저점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롬바드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강세에 밀려 심각하게 과매도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트와이즈가 롬바드의 비트코인 스마트 어카운트에 합류하여 기관 비트코인 수익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뉴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롬바드는 현재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기술적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52주 최저점 부근에 위치한 가격을 고려하면 83원의 핵심 지지라인을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다만 매우 높은 변동성을 항상 주의해야겠죠? 거래량 16위, 센트리퓨즈 브리핑입니다. 센트리퓨즈, 현재 251원 선에서 마이너스 2.33%의 소폭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50.1%로 크게 확장될 정도로 최근 변동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비트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무려 23.6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글로벌 시장 상황은 센트리퓨즈에 우호적인데요. 나스닥이 3%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달러 인덱스 약세는 비트코인에 그리고 알트코인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에서는 온톨로지와 함께 센트리퓨즈의 강세와 매수 체결 강도에 주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센트리퓨즈는 이더리움 기반의 온체인 금융 플랫폼으로서 최근 이더리움 롤업 간 동기식 컴포저빌리티를 구축하여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기술적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상승 추세가 뚜렷하지만 20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15.6%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 되돌림 압력은 분명 존재합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장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고 RSI 또한 54.4로 긍정적이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현재 센트리퓨즈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217원, 1차 저항 라인은 272원입니다. 높은 변동성 속에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며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섣부른 판단보다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15위, 오피셜 트럼프 브리핑입니다. 오피셜 트럼프, 현재 4,555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2.08%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기술적 분석은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볼린저 밴드 폭이 41.1%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RSI 22.2와 스토캐스틱 K 20.7로 명백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매도 심리는 현재 오피셜 트럼프의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13% 위에 머무는 저평가 구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 3.07% 강세와 달러 인덱스 0.63% 약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연히 살아나며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0일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도입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달러 오피셜 트럼프 커뮤니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말하라고 이후 덤핑 패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트럼프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맞물려 현재의 저평가 구간을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감지됩니다. 따라서 오피셜 트럼프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격은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3,958원과 1차 저항 라인인 6,005원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과매도 심리가 강하고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2.17%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는 점은 알트코인인 달러 트럼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가격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신중한 분할 매수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래량 14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41원에서 2.17%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MACD 골든 크로스 발생은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한몫하는데요. 나스닥이 3.07%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약세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신중함이 엿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RSI는 37.5로 중립 이하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죠. 최근 뉴스에서도 도지코인이 0.1달러 장벽에서 계속 주춤하며 4월 초 0.07달러까지 추가 하향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점은 지금의 반등 시도가 아직 불안정한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 도지코인은 MACD 골든 크로스 발생으로 인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1차 저항 라인인 148원 돌파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 지지라인인 133원을 지키는 것이 반등 시도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아직 중립 이하의 모멘텀과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선 확인 후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현재의 반등 시도가 하락 추세 속에서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민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움직임에 대한 뉴스도 있었지만 도지코인 자체의 뚜렷한 모멘텀 없이는 단기 반등에 그칠 위험도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203원 부근까지의 회복은 아직 먼 이야기지만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현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와 함께 거래량 동반한 저항선 돌파가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지코인은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203원 부근은 장기 추세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상승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과 중기적인 움직임이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지 여부가 도지코인의 장기 흐름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시장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13위, 제로베이스 브리핑입니다. 제로베이스 차트를 보면 오늘 무려 19.83% 급등하며 강렬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 10배 이상 폭증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스닥의 강세와 달러 약세가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제로베이스의 상승 랠리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현재 제로베이스는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기술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RSI 73.8과 스토캐스틱 K 81.9를 기록하며 단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도 34.1%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코인마켓캡은 제로베이스에 대해 중립에서 낙관적인 발전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기대 심리가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화랑세와 더불어 잠재적인 호재가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22.9%, 20일 이평선 대비 31.3%나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언제든 평균 회귀나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과열된 투심으로 인한 추격 매수는 매우 조심해야 할 시점이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109원을 핵심 지지라인으로 129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로베이스는 MACD 히스토그래미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열 신호 또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불꽃 같은 상승세 뒤에는 언제나 차익 실현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으니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오르카 차트를 보면 현재 5.17% 상승하며 1342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평소 대비 11.6배 폭증한 거래량과 함께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모순적인 기술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강세와 달러 약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도 안전자산인 금값이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심리의 복잡성을 시사하며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카의 가격 흐름은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기류에 편승한 듯 보입니다. 나스닥이 3.07%나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0.63%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드는 건 맞지만 기술적으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RSI는 38.0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냉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OBV 지표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매수세 유입을 시사하지만 이것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단순히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오르카는 단기 지지라인인 1259원과 1차 저항라인 1481원 사이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폭증한 거래량과 OBV 지표의 상승은 시장의 활기를 더하고 있지만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분석과 스토캐스틱 지표의 방향성 확인 요구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단기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요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1위, USDS 브리핑입니다. USDS 차트를 보면 현재 1508원에서 마이너스 1.31%, 20원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꿈틀대는 와중에 굳건히 하락세를 지키는 모습,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거래량 변화나 커뮤니티 반응에 대한 특별한 데이터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시장의 속마음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비트코인이 2% 넘게 상승하고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까지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이 분명한데 USDS는 왜 홀로 이런 발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조정이거나 혹은 USDS 자체의 내부적인 움직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모두 2.5%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도 2.17% 상승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전자산인 금이 무려 3.79%나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 상승은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를 암시하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USDS의 소폭 하락은 이런 복합적인 시장 심리 속에서 특별한 이슈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SDS는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된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반등할 여지도 있겠지만 금값 상승에서 보이는 미묘한 불안감과 자체적인 모멘텀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USDS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코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거래량 10위, 스카이 프로토콜 브리핑입니다. 스카이 프로토콜 차트를 보면 현재 113원에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5.83% 하락하며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무려 3.07%나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불타오르고 있고 달러 인덱스까지 약세 전환하며 비트코인에는 더할 나위 없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스카이 프로토콜은 현재 역주행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안전자산인 금도 3.79% 급등하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스카이 프로토콜은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정밀 기술 분석이 어렵기에 시장 심리와 최신 소식에 집중해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스카이 프로토콜에 대한 소식은 눈에 띄게 한정적입니다. 그나마 3시간 전 세우자 비어선 공지방에서 USDS와 스카이 프로토콜에 대한 공지봇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커뮤니티 내 소소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매수 심리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2일 전 해외 기사에서는 리브랜딩 비전에도 불구하고 채택률이 더디고 높은 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우려가 현재 글로벌 강세장 속에서도 스카이 프로토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위험자산에 베팅하라 외치지만 스카이 프로토콜의 개별 움직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처럼 상이한 흐름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현재의 하락세가 단순한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인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의 작은 업데이트가 실제 온체인 활동 증가나 파트너십 같은 유의미한 소식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스카이 프로토콜이 외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파동을 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력한 기술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보다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전과 시장의 반응을 냉정하게 주시하며 현명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거래량 9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현재 125,700원, 24시간 변동률 0.24%의 미세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기술적 분석은 확실한 하락 우위를 외치고 있어 마치 수면 아래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솔라나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미약한 상승세는 글로벌 시장의 강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은 바가 커 보입니다. 나스닥이 무려 3.07%나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2.17% 오르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죠.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0.63% 하락하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 솔라나에게도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상 RSI가 31.6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가리키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OBV가 꾸준히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솔라나는 121,355원이라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을 굳건히 지키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된다면 1차 저항 라인인 141,645원까지의 회복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분석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승세가 가속화되려면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는 등 좀 더 확실한 기술적 시그널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속속 들려옵니다. 특히 8시간 전 전해진 웨이브리지와 솔라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검증 엔진, 머니마켓 펀드 협력 소식은 국내 시장에서의 솔라나 활용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넘어 솔라나 블록체인의 실제 사용처를 확대하는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솔레이어와 같은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들이 디파이 유동성과 시장 심리에 대해 논의하며 생태계 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단기적으로 86에서 88달러 회복을, 한 달 내 90에서 95달러 도달을 예상하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어비트 기준 원 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국내 시장의 독자적인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라나는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와 웨이브리지와의 협력 같은 강력한 펀더멘털 소식에 힘입어 미세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기술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12만 1355원의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14만 1645원의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개별 호재가 기술적 약세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관망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8위, 온톨로지 브리핑입니다. 온톨로지 차트를 보면 현재 115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1.54%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12.3%나 이격되며 이미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도 105.9%로 활짝 열리면서 나 지금 변동성 폭발 중이야 라고 외치는 듯하죠. 하지만 오늘 하루의 조정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나스닥이 3% 넘게 치솟으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불타오르고 있고 달러 인덱스마저 약세를 보여 비트코인에겐 그야말로 잔치상이죠. 온톨로지의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을 뚫고 확대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은 기준선을 시원하게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잠시 숨고르기일 뿐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큰 그림은 변함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온톨로지의 단기 및 중기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볼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117원의 1차 저항 라인 돌파가 관건입니다. 단기 과열된 만큼 평균 회귀의 가능성도 있으니 핵심 지지라인인 69원 부근을 주시하며 급격한 하락에 대비해야겠죠. 중기적으로는 20일 이평선 대비 50.5%나 높은 위치에 있어 되돌림 압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강한 매수 심리가 받쳐준다면 오히려 건강한 조정 후 재상승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월봉 차트를 냉정하게 보면 온톨로지는 지난 5년간 길고 긴 하락 추세의 터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요 월봉 지지선인 436원 부근은 아직 아득한 목표죠. 단기적인 펌핑에만 현혹되기보다는 이 5년 흐름 속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급락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거래량 7위, 커널다우 브리핑입니다. 커널다우 차트를 보면 오늘 무려 42.98% 폭등하며 현재 16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차 저항선인 161원을 가볍게 뚫어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거래량 또한 평소의 11배를 훌쩍 넘어서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이 3% 넘게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널다우에도 불을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커널다우의 공포 탐욕 지수는 매우 탐욕이 아닌 공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현재 약 2천만 달러의 시가총액이 17억 달러 이상의 총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아직은 숨겨진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커널다우는 현재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 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 대비 무려 30% 이상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볼린저 밴드 폭도 37% 이상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RSI는 57.9로 아직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일 이평선 대비 19.8%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가격은 52주 고점 부근인 상위 16% 구간에 위치해 있어 고점 부담도 감지됩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15원을 굳건히 지키는지 그리고 이 폭발적인 변동성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갈지 침착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거래량 6위, 레이디움 브리핑입니다. 레이디움 차트를 보면 오늘 플러스 11.32%라는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대비 무려 16.3배나 폭증한 거래량은 마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 듯 강력한 매수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네요. 이런 상승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서며 매수 심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 MACD 골든크로스까지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모습인데요. 다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8.6%의 이격도는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다는 신호이니 너무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살짝 여유를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시 과열된 듯 보였던 심리 아래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K 지표가 18.1을 가리키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 코인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이 3.07%나 뛰어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고 약달러 기조까지 더해져 레이디움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912원, 1차 저항 라인은 972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이디움은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들을 뿜어내며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죠. 마치 급등 전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이 저평가 구간에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5위, 그래비티 브리핑입니다. 그래비티 차트를 보면 현재 6원에서 12.90% 상승 흐름을 보이며 강한 변동성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평소 대비 4.3배 급증한 거래량과 상승 방향을 가리키는 OBV 지표는 분명 시선을 사로잡지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10.1%에 달해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비티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 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3.07%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약세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 폭이 55.5%로 크게 확장된 것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비티 및 그래비티 코인 키워드를 포함한 게임 캐릭터 분석 영상이 화제가 되며 커뮤니티 내 언급량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투자 호재는 아니지만 키워드 검색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죠. 다만 RSI 39.2와 스토캐스틱 K 44.4는 아직 중립 이하 모멘텀을 가리키며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비티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6원을 지켜내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유지한다면 1차 저항 라인인 7원 돌파를 다시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변동성 속에서 성급한 진입보다는 각 지지 및 저항 레벨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4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테더 차트를 보면 현재 1511원, 24시간 동안 0.53%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지만 52주 고점 부근이라는 점은 심리적으로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이 무려 3.07%나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 약세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죠. 하지만 테더는 오늘 아침 들려온 보이스피싱 활용 유죄 뉴스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게 신뢰는 생명과도 같으니까요. 현재 RSI는 68.7로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만 OBV가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스토캐스틱은 추가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479원 지지라인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가 중요하며 1차 저항선인 1532원 돌파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부정적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겠죠. 안전자산인 금이 3.79% 급등하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기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요동치지는 않지만 이런 미묘한 시장 심리 변화와 함께 불거진 신뢰에 대한 이슈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와 별개로 뉴스가 불러올 파장에 주목할 때입니다. 거래량 3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은 3.34% 상승하며 318만 3천원을 기록, 10만 3천원이 껑충 뛰었네요. 현재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기술적 분석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다소 복잡한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이 무려 3.07%나 급등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달러 인덱스마저 0.63% 하락하며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인 금이 3.79%나 오르면서 글로벌 리스크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고래들이 BTC와 ETH를 던지고 소매 투자자들은 여전히 롱 포지션이라는 레딧 글이 심상치 않은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살짝 불안감이 맴도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외부 환경과 내부적인 조정 심리가 혼재되어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OBV는 상승 방향을 지키고 있어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목균형표 상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히고요. RSI는 37.3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가리키고 스토캐스틱 역시 K44.0, D25.1로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스닥 강세와 달러 약세라는 글로벌 호재는 분명 이더리움에 긍정적이지만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추가적인 방향성 탐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304만 8,117원이 핵심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340만 8,251원이 단기 1차 저항 라인입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분석처럼 4월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온 달이지만 고래들의 덤핑,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단기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될 경우 이더리움은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더리움 ETF 관련 소식은 현재 잠잠하지만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적 호재이며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예측에서는 5월의 잠재적 수익률과 플러스 80.13%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점과 RSI가 중립 이하라는 점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지표들이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줄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흐름을 짚어보면 5년 월봉 기준으로 아쉽게도 아직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348만 592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이 가격대를 장기적으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5년간의 흐름에서 형성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매수 모멘텀과 시장 전체의 긍정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단기적인 상승 흐름에 너무 도취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인지하고 월봉 지지선 회복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거래량 2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현재 2030원 선에서 0.79%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꽤나 복잡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심지어 코인베이스 상장 수수료 의혹 제점한 뉴스에 리플 가격이 요동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긍정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XRP가 어떤 길을 갈지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현재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은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07%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0.63%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안전자산인 금이 3.79%나 오르면서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도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 리플의 기술적 지표를 보면 현재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지만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플은 현재 RSI 22.1, 스토캐스틱 K16.3으로 명백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지만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952원, 1차 저항 라인은 2247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의 흐름을 주시해야겠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리플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장벽이 교차합니다. 2025년 리플 가격 전망이나 XRP의 미래 시세 분석 같은 긍정적인 예측들이 나오는 반면 지금 당장 급등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 즉 XRPL 이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블로그 기사는 리플의 단순한 코인을 넘어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이러한 펀더멘털을 항상 즉각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을 살펴보면 5년 월봉 기준으로 대세 상승 채널에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1484원 부근에서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리플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 여부에 따라 2000원대 중반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XRPL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대세 상승 채널 안에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항상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균형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1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1억 317만 5천 원으로 1.68% 상승 흐름을 보이며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170만 7천 원의 변동을 겪으며 여전히 짧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심리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이라는 진단이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레딧에서는 이틀 전 BTC를 매수했다가 10% 하락했다는 볼멘 소리도 들리지만 역으로 이런 부정적 심리가 강세론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3.07%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0.63%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죠. 다만 안전자산인 금이 3.79%나 상승했다는 점은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현재 투자 심리는 명확히 단기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역시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데요.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 37.3은 중립 이하의 모멘텀을, 스토캐스틱 K36.3과 D20.7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지난 하루 동안 보도된 ETF 유출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시장에 신중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더 빨리 깰 수 있다는 뉴스도 단기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기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 시장은 핵심 지지라인인 1억 258만 7,633원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1차 저항 라인인 1억 955만 9,508원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들이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은 횡보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해 템루트 업그레이드 등 비트코인 고유의 기술적 변화와 관련된 소식도 주시하며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심 지표는 중립 이하이지만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언제든 반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니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중기 시나리오는 현재의 단기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OBV가 꾸준히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집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 시나리오를 보면 비트코인은 무려 5년 월봉 기준 대세 상승 채널에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7,688만 167원 부근으로 이는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기 지지선은 강력한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5년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정은 긴 호흡에서 보면 건강한 숨고르기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조정 국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달러 약세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지만 기술적 지표들이 아직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급한 접근보다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명확한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5년 월봉상 대세 상승 채널을 기억하며 단기적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추세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